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의 건국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며칠 지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정미용 칼럼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그 8.15 그 광복절, 저는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건국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8.15 기념 축사에서 문재인은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노무현 정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권 내내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그 올바른 통념이나 또는 규칙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깨버리는 그 발언,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래켰던 생각이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그 노무현의 정말 반사회적이거나 혹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저도 새롭습니다.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은 바로 그 노무현 정권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보는 시각, 이거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씨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헌헌법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또 재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1948년 9월 1일에 발간됐던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 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라는 주장도 했었죠. 이 주장은 사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 또 종북 세력들이 떠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한가,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임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온전한 상태가 아닌 잠정적인 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영토나 국민 그리고 주권을 확보한 그런 국가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 망명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것입니다. 임시정부라고 하면은 일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빼앗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망하고 일제가 우리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임시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없는 그야말로 잠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만들어진 정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국가라는 것은 우선 그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영토에 국민이 살고 있어야 되고 그 소속된 국민이 그 영토 안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가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서구 열강의 시각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서구 열강의 시각이 아니라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보편적인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보편적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영토도 없고 또 국민이나 그 영토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주권도 없고, 그렇다면 그걸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보편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딜 가서 물어도 국가라고 하려면은 영토와 또 국민과 주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이름뿐인 정부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임시정부에는 국가의 3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가 불법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있었으니까 국가의 3요소를 갖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죠. 임시정부 영토를 일제가 불법 점거했었다, 이런 주장이 근거 있게 받아들여지려면은 실제로 조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일제가 강제로 점거해서 침략한 그런 상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조선 봉건 왕조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들어선 다음에 일제가 강제 침략해서 영토를 점거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상해에 만들어진 정부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망명정부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이 국가라는 그 존재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또 헌법을 제정해야 국가로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없는 국가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은 그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나라의 헌법 안에 우선 자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인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그 나라 국민이 살아가는 방식과 또 그 나라의 모든 법률을, 그 근본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헌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건국에 대해서도 우선 헌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48년에 건국이 되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했던 임시헌장이 우리의 첫 헌법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억지입니다. 우선 주권과 영토를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임시기구가 만든
그 헌장, 헌법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헌장 역시 그거는 선언적일 뿐이지 그거를 실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임시 헌장은 5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그 해방되기 전인 1941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건국강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건국강령에 보면은 사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임시헌장에서는 토지혁명을 통해서 전국의 토지와 이 대생산기관의 그 국유화를 이룬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시설과 모든 토지, 이것을 전부 국유화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1941년도에 그 당시 임시정부가 개정해서 만든 건국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 임시정부, 말하자면 헌장, 즉 임시헌법, 이제 이들이 이거를 헌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규정은 한마디로 해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적 제도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다수 섞여서 독립운동을 했었고, 이 그자들의 주장으로 개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44년에 이제 5번째로 개정된 5차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경우에는 이념과 목표를 달리하고 있던 그 좌익과 우익 세력이 합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요. 좌익 진영 몫을 고려해서 부주석제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 부주석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의 그 공산주의자 김규식이 임명이 됐던 것입니다. 김규식은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죠. 좌파 진영에서는 이 1948년도에 제정이 된 헌법을 제헌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제헌헌법은 우리나라 제1호 헌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장 그리고 제헌헌법은 지향하는 체제가 전혀 다른 그런 그 헌법입니다. 물론 임시헌장은 우리가 헌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임시헌장과 제헌헌법을 그냥 비교해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전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유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임시헌법을 지금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원조 헌법, 그러니까 제헌헌법의 전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은 그 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체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일찍이 그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조목조목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가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그리고 당연한 그런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엔 그게 없습니다.
헌법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튼 그 1948년도에 만들어진 재헌헌법의 이 조문들을 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장을 개정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재헌헌법에 있는 그 귀절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재헌헌법에 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런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1919년에 건국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곡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그러니까 3.1운동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선언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호 헌법 앞머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는 문헌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건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무너진 것을 다시 건설하거나 해체된 조직을 다시 바로 그 새로 세우는 거, 이거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갖추었고 이 국가를 기능하게 하는 헌법을 처음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헌법을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갖게 된 것이 1948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 그러니까 이 재헌헌법을 가지고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 새로 만든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되었던 선언적인 나라, 국가라고 할 수 없었던 이름뿐인 나라,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1919년에 만들어진 그 임시정부가 주장하는 그 대한민국이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가 뚜렷했다고 우리가 한다면은, 그래서 임시정부가 1948년도까지 건재해서 그 정부가 1948년도에 그 8월 15일에 그 건국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제1호라는 것을 의미하는 재헌헌법, 그 재헌헌법은 재헌헌법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제7호 헌법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법에는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워져서 존재하는 나라인데 망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재건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실을 왜곡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제10호 헌법입니다. 재헌헌법이 1호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이 돼서 9번의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재헌헌법을 1호로 하고 지금의 헌법은 제10호입니다. 문재인이나 또 그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1948년에 제정된 그 헌법을 다 재헌헌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제6호 헌법이라든지 7호 헌법이라든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헌헌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처음 만들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다고 해도 이들은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국가는 영토 그리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제가 망했다는 거,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제 패했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게 1945년 8월 15일이죠. 일본 천황이 우리는 졌다 이 선언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당시에 그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일본 총독부였습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에서 물러났던 것은 9월 중순이 지나서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을 하고 서울까지 진격을 해서 총독부, 당시 일제 총독으로부터 항복 문서에 사인을 받은, 서명을 받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헌법이 없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그 나라의 체제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주권이 있는 그 영토와 그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그 나라, 체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담긴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공포가 됐던 1948년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8월 15일이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기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8년 당시에 그 재헌헌법 전문을 담은 관보 1호의 그 발행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 이걸 가지고 48년의 건국을 부정하고 문재인도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1919년에 건국이 된 증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시 재헌헌법을 보면은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4000년 이상 됐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 관보 1호, 그 1948년 9월 1일에 발행됐던 관보 1호의 발행일 표기는 1919년의 건국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공산 집단하고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놓고 아주 치열한 다툼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북한은 지금도 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조선의 그 계승을 한다. 조선의 그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건데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조선이 망해서 일본이 강제 침략을 해서 영토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조선이라고 불리웠던 1919년 임시정부의 맥을 잇는다라고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북한은. 조선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가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서 세계 만방의 인정을 받고 국가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건국을 선언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제10호 헌법, 그러니까 현재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4.19로부터는 이념을, 또 임시정부로부터는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어떤 이념이나 또는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의미가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우리 헌법에 담긴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그 의미는 임시정부만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는 유일한 기구이고 그 정치적인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임시정부의 법률이나 이념을 다 계승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만일 그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무슨 법률이나 이념을 다 계승을 했다고 하면은 법률을 그 계승했다고 하지 법통을 계승했다고 했겠습니까? 이념이나 법률을 계승했다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4.19의 이념을 계승했다 하듯이 법통을 계승했다는 말은 정치적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지 그게 곧 건국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사적인 정통성이 북한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 한반도를 지배하던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을 대표했다는 것은 실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독립운동에 관련한 그 민족사적 정통성도 임시정부에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독립운동에 나섰던 단체들 중에 일부는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더 크고 절대절명의 그 목표가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기들의 주의 이념을 일단은 접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힘을 합쳤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자들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자기들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들 때문에 갈등이 해방 이후까지 치열하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의 민족적 대표성을 보다 그 확고하게 해둘 필요를 우리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재헌헌법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는 그 문헌은 임시정부만이 민족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그런 유일한 기구였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쪽의 정권을 수립했던 이 김일성 집단,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혁명 전통으로 찬양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 독립운동에 대한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80년대 남한의 좌파 세력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 집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그 민주화 세력 속에 섞여 들어가서 끝내 이들의 그 주장을 담은 개헌까지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 김영삼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재헌헌법의 내용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것은 그 우리나라의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짧은 기간에 9번의 헌법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죠.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성공회대 그 한홍구라는 교수는 이 한홍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저는 대표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왜곡을 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통 대한민국의 사관과는 전혀 다른 그 역사적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자인데요. 이 자가 과거에 한겨레 21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한홍구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가장 그 치는, 인정하는, 쉽게 말해서 인정하는 그 한국사 학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자가 한겨레 21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실상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했던 다른 수많은 집단의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 독립운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한홍구는 대표적인 이제 좌파인데, 이 한홍구가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한 것을 놓고 이제 우려한 것은 현재 그 헌법이 다른 공산주의 단체가 독립운동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단체들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임시정부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뢰이 하는 말이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했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인데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척결을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승만을 부정하고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참 희한하게 이 박정희 대통령 부정으로 또 이어집니다. 저는 이 종국에 가서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그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식으로 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을 따지고 보면은 이승만 정권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해서 친일 청산에 너무나 있었고, 또 이 북한의 김일성 초대 내각의 절반이 이 친일 부역자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애국자들 뿐이었었죠. 이승만 정권이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좌파가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 그 일제는 지금의 일본과는 또 전혀 다른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의 잣대로 역사를 다 볼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시정부는 공화제 국가를 세운다라는 것을 목표로 했을 뿐이지 조선과 같은 봉건 왕조 국가가 들어서는 것은 부정했죠. 제헌헌법은 임시정부의 헌법하고는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달라서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체제나 이념적인 면에서 임시정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그런 민족사적 정통성, 정치적인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임시정부 그 자체를 우리가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임시정부의 그 개정헌법들이 지향하는 체제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체제 이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불가능하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온전히 세워진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잠정적인 선언적인 정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라면은 비록 그 국가가 침략당하거나 내란에 휩싸여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망명정부라고 칭하지 이걸 임시정부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일제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세워진 선언적인 기구였고요. 과거 프랑스나 그 밖에 다른 나라가 독일의 침공을 받거나 해서 만들었던 망명정부와는 그 사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좌파들의 주장의 논리적 모순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기념일 선포 이것은 건국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정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일 이것은 곧 건국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 그 건국됐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헌헌법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 그 8월 15일에 정부가 민국 건설 기념일이라고 그 기념 행사를 가지고 기념 행사를 하면서 기렸던 것을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은 저 좌파들이나 또는 문재인이 주장하는 1919년 건국설은 정말 설득력이 없고 근거도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집단은 공산주의 체제를 앞세워서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그리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독재 정권, 세습 정권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오늘 지금 이 세계적인 국가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우리의 오늘날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적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문재인 그리고 이 좌파 세력, 종북 세력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런 여적행위를 하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정권과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이며 반대한민국적입니다. 정미용 칼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